자, 이제 3학년을 3년 이하 징역이나 아니면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한번 이제 6개나 되는데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직접거래 그리고 투기 조장 이쪽에서 거의 정답이 됩니다. 자, 1번부터 쭉 5번까지 봤을 때 뭐 직접거래 문장이 나오거나 그리고 자, 투기를 조장하는 문장 그 중에서 이제 거의 정답이 될 가능성이 한 80%가 거의 넘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그 박스를 보시면은 5번, 6번, 7번, 8번 쭉 해서 거기를 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증서를 자, 분양과 관련된 증서가 있습니다. 자, 증서가 뭐냐 이런 것들은 크게 안 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주택법에 가면 공법 교수님 얘기하는 주택법에 가면 나와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나 지금은 또 종합저축으로 좀 바뀌었을 겁니다. 용어가 입니다. 그런 증서를 막 중개했을 때입니다. 입주권 분양권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저축 거기도 이제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입주할 수 있는 권리계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호수도 없고 당첨도 없고 입니다. 그 청약 통장 같은 거 중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3년 이하 징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6번째가 이제 직접거래 쌍방대리. 자, 먼저 우리 개업공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직접 거래했을 때 산다고 하니까 내거 사봐라. 여기는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 그랜저 판다고 왔습니다.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사겠다. 꼭 다른 부동산을 거치면 괜찮습니다. 근데 바로 내가 직접 거래한다고 했을 때 얘는 얼마라고요?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쌍방대리입니다. 일방대리는 괜찮은데 쌍방을 모두 대리했을 때 매도인에게도 대리권 그리고 매수인에게도 대리권 수여받고 그리고 직접 매매를 하거나 막 임대차를 했을 때 혼자서 다 했을 때 애도 3년 이하 징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별로 안 클 것 같은데 3년입니다. 왜요? 손해를 입히니까 입니다. 여기는 큰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1년이 아닙니다. 얼마라고요? 3년 이하 징역을 가겠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7번째가 탈세나 뭐를 조장했을 때 자, 먼저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리고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뭐를 매매를 중개하는 등기입니다. 거기도 꼭 매매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좀 치사하게 전매 제한된인데 전매 제한되지 아니한 게입니다. 우리 공법에서 막 투기 과열지고 막 볼 겁니다. 분양권 전매 못하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런 거 막 중개했을 때 얘는 얼마라고요? 여기도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5번, 6번, 7번 게입니다. 예전에 딱 여기까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도 금쟁이라고 해서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3학년이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4대 3이었는데 지금은 4대 6이 됐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볼까요? 이제 바로 우리 시험 문제가 바로 출제가 30일에부터 이제 됐었다. 자, 거기서 이제 추가된 게 7번째 말고 이제 8, 9번째, 10번째 게임입니다. 자, 먼저 8번째가 이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그리고 자, 우리 시세를 아주 심하게 여기 이제 아주 부당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는 아닙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도 여기도 금쟁이로 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로?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 입니다. 그다음 이제 9번째가 단체를 구성해서 막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리고 자, 그 구성을 위해 개공사가 중개를 제한하는 거입니다. 우리가 보통 담합을 많이 배우실 겁니다. 여기도 이제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10번째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우리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뭐 했을 때 방해를 했을 때 여기도 얼마로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내용보다도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추려서 보시면 여기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년 이하 징역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우리 직접거래 쌍방대리가 거의 대부분 정답. 자,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우리 금쟁이인데, 자, 금쟁이 중에서 이제, 자, 지금 이제 1학년 말고요. 금쟁이 중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그리고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법상 최고형입니다. 정말 위법상 최고형으로 3년 이하 징역을 가거나 3천만 원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몇 개라고요?
6개. 예전에 3개였는데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1학년보다 3학년이 더 많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3학년짜리는 아까 이제 4개 봤으니까 이제 번호를 5번으로 보겠습니다. 5번. 자, 먼저 증서를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를 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문장 속이지는 않습니다. 증서를 뭐 하거나 증서를 중개하거나 하기입니다. 증서를 중개하거나 그리고 뭐를 했을 때 매매를 증서의 매매입니다. 아까는 중개대상물이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그입니다. 토지나 건물 그거 말고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무허가 건물 확인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증서. 자, 증서가 뭔지 자세히는 안 물어보고요. 그리고 매매를 뭐로 했을 때, 업으로 했을 때 여기는 얼마다 3년 이하 징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이 증서가 이제 청약하고 관련된 이렇게 청약 저축이나 청약 예금 그리고 부금 지금 이제 뭐 종합저축이라고 좀 용어가 좀 달라졌지만요. 이렇게 이제 저축 등의 뭐를요 증서를 개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없다는 겁니다. 당첨된 것도 없고 우리 보통 입주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냥 입주할 수 있는 권리지 동호수가 정해진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증서를 뭐 했을 때 그냥 중개만 했을 때 내가 안 사고 중개만 했을 때입니다. 우리 갑이라는 우리 개업공사가 누구 A에서 그리고 누구한테 B로 이런 이제 통장을 이렇게 거래하게 됐을 때에는 얼마라고요? 3년 이하 징역을 가겠다는 겁니다. 중개만 했는데도 됩니다. 아니면 또 내가 살게 청약저축 통장을 이런 것들은 3년 이하 징역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지 마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 무허가 여기 이제 나중에 뭐 경쟁에서 이제 1순위가 될 수 있고 상당히 유리한 지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이렇게 무허가 건물 확인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건물 확인서 같은 걸 뭐 했을 때 거래를 했을 때 얘는 뭐 청약 경쟁 등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 이러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되고요. 근데 6번째 이제 여기가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항상 정말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정답이 됐을 겁니다. 맨날 우리 정답으로 보면은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 의뢰인과 다른 사람 괜찮습니다. 중개 의뢰인과 무슨 거래했을 때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얘기입니다. 내가 살게. 그리고 내고 사봐라.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개인과 무슨 거래했을 때 직접 거래했을 때 그리고 중개는 뭐를 쌍방을 다 대리했을 때 얘는 3년 이하 징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손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쌍방을 그러니까 쌍방을 뭐 했을 때 거래했을 때 쌍방 대리했을 때 애도 여기도 이제 3년 이하 징역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 A가 자, 물건 정말 괜찮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재건축 될 것 같은데 대지권도 아주 크고요. 그리고 뭐 입지도 좋고 그리고 교육 환경도 잘 돼 있고 우리 항상 중개하실 때 저건 좀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개론 배우잖아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런 거 배워서 다 설득력 있게 좀 설명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사요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파트 가지고 왔는데 정말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요? B라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찾아왔는데 입니다. 옆집의 부동산은 괜찮다는 겁니다. 바로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로 뭐 했다고요? 매수를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이게 바로 직접 거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3억짜리인데 바로 직접 거래했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 입히게 생겼잖아요. 손해 안 입혀도 금쟁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금쟁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요 A가 우리 B개업공사의 의뢰인이 아니라 누구요? C한테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C라는 개업한테입니다. 그러면 다른 개업 공인사의 의뢰인을 통해서 매수했다. 이건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아니면 또 다른 개업 공인사의 중개 의뢰인 이런 경우는 금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맨날 여기다 시험 문제 내고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항상 아예 정답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정말 별표 한 4개, 5개 감입니다. 그 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이렇게 이제 다른 누구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했을 때에는 간접 거래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집을 건너갔잖아요. 아니면 옆집을 자 중개 의뢰인지만 옆집의 개업 공사한테 뭐 했을 때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신고 모두 맡겼을 때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안 하게 되면 개업 공인주사가 책임져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뭐 했어요? 통하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하여 거래했을 때, 통해서 거래했을 때는 간접 거래니까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쟁이가 아닌데 시험 문제는 맨날 여기다 금쟁이 답도 맨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간접 거래니까 금쟁이가 아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쌍방대리입니다. 우리 쌍방대리면 A 그리고 이제 B가입니다. 여기 이제 매도인 뭐 바쁘다고 해도 안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자, 쌍방 못 들어갑니다. 그럼 뭐 A한테도 대리권, B한테도 대리권, 중개가 아니라 대리권을 다 수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요? 갑이라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혼자서 막 매매를 했을 때, 바로 개업공사가 이제 매매를 대리권 다 수여받아서 막 금액도 정하고 알아서 다 하고 이런 것들은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짜볼까? 매수인하고 짜볼까? 매도인하고 짜볼까? 해서 결국에는 손해를 안 입혀도 모두 금쟁입니다. 이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쌍방대리 말고 여기입니다. 아까도 봤는데요. 다른 기업공사를 통해했을 때 금쟁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럼 일방대리, 쌍방이 아니라 일방을 대리했을 때 일방을 대리하는 거는 여기는 문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도인에게만 대리권 수여받고 매수인 과 이런 것들은 매수인은 판단하겠잖아요. 겁니다. 들어보니까 조건이 안 좋네. 나 안 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금쟁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 대리의 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금쟁이가 아니니까요. 또 여기도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잘 판단하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7번째도 만만치 않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7번째는 투기 조작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번째. 우리 나중에 우리 시험장 가셨을 때는 우리 실판은 어디다가 썼다 이런 것도 기억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야 나중에 시험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자,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했을 때 그리고 또 전매 제한된 부동산입니다. 나 먼저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미등기 무허가 나중에 이제 요것도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등기를 하지 않냐 부동산의 매매를 이렇게 매매를 중개했을 때 그리고 전매가 이렇게 제한된 전매 제한된입니다. 전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개팔 수가 없습니다. 전매 제한된. 근데 시험 문제가 전매 제한되지 아니한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문장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왜 또 답이 없네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전매 제한된 그리고 뭐요? 부동산 이렇게 제한된 부동산에 뭐를 중개했을 때 매매를 중개했을 때입니다.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에 뭐를 투기를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투기를 뭐 했을 때 투기를 조장 이렇게 조장하는 행위는 여기도 금쟁이로 보겠다는 겁니다. 조장하는 행위. 근데 여기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조장만 했을 때에도 차이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하고 전혀 관련 없고요. 하여튼 조장하는 행위는 모두 뭐다 금쟁이다. 라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거의 2순위로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2순위 정도로 항상 나왔던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매 차익이 있다 없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전매를 했는데 전매에 차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막 받은 문제가 될 겁니다. 차익이 있는 게 아니라 전매 차익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자, 금쟁이일까요? 아닐까입니다. 정말 여기도 예외 없다입니다. 없는 경우라고 해도 금쟁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금쟁이면 3년 이하 징역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히 또 이런 소리 넘어가셔갖고 전매 차익이 없다고 하니까 금쟁이 아니다. 아니요. 금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3년 이하 징역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다음에 이제 8번째 여기가 이제 바로 새로 등장했다입니다. 나 막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때 근데 그냥 이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심할 정도의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당 정말 천부당 만부당하니까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때 이렇게 이제 이익을 얻는 행위 이렇게 얻는 행위도 여기도 금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3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여기도 거래를 했을 때
에는 뭐라고요? 여기도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심하게는 안 내봤지만요. 요 부당을 빼고 부당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익을 얻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 이런 행위는 문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2억에서 2억 천, 2억 2, 3천 괜찮습니다. 막 2억짜리가 3억이 돼가지고 심할 정도로 막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때에는 거기는 금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무슨 이득?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그 다음 이제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그리고 거래가 이제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해서 바로, 자, 거래가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입니다. 제3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것도 금정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부당 들어갔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이다. 이러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우리가 무슨 뭐 조폭도 아닙니다. 막 단체를 구성해서, 그리고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거래를 막 제한했을 때 여기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단체 구성입니다. 정말 조폭 같잖아요. 단체를 구성하여 바로 이제 중개를 막 제한하거나, 그리고 다른 기업공사와 중개를 제한하는 거, 여기는 큰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뭐하거나 제한하거나, 중개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단체 구성원 외에 자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체 구성원 게임다. 막 이렇게 똘똘 뭉친다, 담합한다 게임다. 단체 구성원 외의 자, 이렇게 외의 자와, 그리고 뭐를요? 거래를 제한하는 거, 이렇게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도, 그냥 내용만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당단체 업무,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꼭 조심하실 게,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인 게임입니다.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들을 얘기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기는 아니다 게임입니다. 일반인이 게임입니다. 일반인의 금쟁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아주 간단하게 나오면요,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쟁이가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러면 10번째지. 여기 일반인이지. 우리 개업공사는 딱 9번째까지입니다. 정말 9수 안 좋은데 9번째까지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의 금쟁이고요. 10번째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속도 아니고 중개보존도 아니고 계입니다. 일반인. 자, 일반인이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니까 아주 많이 걸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다 들어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개업본사 등의 뭐요?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막 영업방해 이런 것들입니다. 등의 업무를, 자, 업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를 뭐 하는 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 여기도 이제 금쟁이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잘 여기를 만들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정말 우리 개업공사 업무를 막 방해했을 때입니다. 막 강요를 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유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5개가 있지만 그 5개는 간단하게, 자, 인터넷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여기에 우리의 개업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것, 여기가 이제 금쟁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펀칭을 나중에 한번 보긴 하겠지만, 이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겠다. 3년에 3천. 올해 여기가 이제 6개가 됐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시험 문제 준비하고 공부하실 때 개수가 몇 개인가? 아까 1학년은 몇 개? 4개. 여기는 6개나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증서를 개입니다. 증서 중개입니다. 증서를. 그다음에 누구한테? 직접. 그리고 쌍방에게입니다. 직접 그리고 쌍방. 증서는 이제 중개나 매매업 보셔야 될 거고요. 직접 거래 쌍방대리기입니다. 자, 증서를, 그리고 뭐하면 투기. 자, 투기.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투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투기. 그다음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부당한, 이렇게 부당 바로 이제, 그리고 단체입니다. 자, 부당 단체 얘기입니다. 부당 단체. 그다음에 나머지 업무 얘기입니다. 부당 단체 업무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얼마라고요? 3학년기입니다. 약간 말이 될 겁니다. 자,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하고, 그리고 부당 단체 업무는 얼마라고요? 3년 이하 징역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1학년 일반에 이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까 보셨고요. 매매 알면 초과 판단입니다. 매매 알면 3학년 찾아봐라, 1학년 찾아봐라.
우리 금쟁에서 거의 뭐 정답이 많이 됩니다. 맨날 우리 여기도 금쟁이 1년 아닌 거 찾아보세요. 직접 거래 쌍방들이 아마 정답에서도 가장 많았었습니다. 금쟁이가 달라요. 입니다. 10개가 모두 달라요. 그리고 알면,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이건 얼마라고요? 1학년. 그리고 중개은행의 판단을 그르쳤을 때입니다. 중개사물의 매매를 어불했을 때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했을 때 알면이 뭐더라 그러면 내용들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중개은행의 판단을 그르쳤을 때 그입니다. 자,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단체를 구성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원 이외에 자화 중개를 제한하는 거입니다. 일반인이 업무를 격분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입니다. 막 차별을 하거나 유도를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우리 프린트물에서 이제 5번. 자, 5번에서 이제 증서 중개 들어갈 겁니다. 자, 증서 내용들 간단하게만 봐주면 되고요. 자, 먼저 관계 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돼 그리고 분양하고 관련된 증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증서. 자, 증서가 이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증서 등의 매매나 교환 등을 중개만 했을 때도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손해를 입히니까 입니다.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6번째가 이제 별표 3개가입니다. 중개론과 무슨 거래? 직접 거래. 내가 사겠다. 내 물건 사봐라. 내 건물 사봐라. 내 토지 사봐라. 자기 거래니까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리하게 안 해도 3년 이하 징역을 가한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쌍방 당사자 모두를 무슨 대리 했을 때 쌍방 대리입니다. 매도인에게도 대리권, 매수인에게도 대리권, 혼자 매매하고 계십니다. 임대인에게도 대리권, 임차인에게도 대리권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막 혼자 했을 때 누구하고 짜볼까? 짜건 안 짜건 손해를 입히건 안 입히건 모두 금쟁이로 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로? 3년 이하 징역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그입니다. 등기 안 했다 그입니다. 갑, 을, 병, 정 4명이나 거래했는데 갑에서 정으로 껑충 건너뛴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을병은 중간 생략 등기 그입니다. 맨날 민법에서 등기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안 받았네, 세금을 안 내네, 바로 누가 을병이 그입니다. 이런 게 바로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했을 때는 큰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게 탈세 아니냐 입니다. 탈세 중개 아니냐 입니다.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에 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되는지 전매 제한되지 아니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전매 제한도 안 됐다? 바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뭐 투기 과열 주기 5년 이내 막 아니면은 1년 이내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매 제한된 부동산에 바로 이제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뭐를 조장했을 때 투기를 조장했을 때 근데 차익이 있다 없다 안 따진다 그럽니다.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로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맨날 우리 시험 문제가 전매 차익이 없으면 금쟁이 아니다. 아니요. 그래도 금쟁이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부터는 한번 내용들만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그냥 이득이 아니라 아주 부당한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거래가 거짓된 것,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바로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 하다 부당 이런 소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천부당 만부당 그러니까 3학년이다.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외에 자와 거래를 제한하는 거 정말 우리 똘똘 뭉쳐서 아예 담합하는 거 해운사 비해운사 나중에 실무 가보시면 난리도 없을 겁니다. 여기도 3학년이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제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가 바로 일반인이다. 시세에 바로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제 우리 개업본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입니다. 거기 5개가 나오지만 중요한 문장만 꼭 추려다가 가로처럼 그 내용들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를 막 차별하거나 우리한테 좀 강요를 하거나 막 유도를 하거나 물건 금액을 막 높게 그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금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루처럼 막 우리를 제한하거나 차별을 두거나 그다음에 유도를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강요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금쟁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10번째까지 한번 3학년 바로 3반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직접거래 쌍방대 이런 부분들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금쟁이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